김 부장의 숨 막히는 침묵이 회의실을 감쌌다. 박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모니터 화면에는 그가 밤새워 작업한 코드들이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김 부장의 시선은 지훈의 얼굴, 정확히는 그의 검은 피부와 곱슬 머리에 고정된 듯했다. 이곳, 대한민국 서울에 번화한 강남 한복판, 최첨단 IT 기술이 오가는 이 빌딩 안에서 지훈은 종종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거나 혹은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느꼈다. 박프로.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김 부장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는 평균적인 체구의 깔끔한 정장 차림, 지적인 인상을 풍겼지만 그의 눈빛에는 싸늘한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이 프로젝트 말인데 아무래도 박프로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네, 부장님, 그게 무슨... 박프로 실력 있는 거 알아. 근데 우리 팀은 알잖아? 팀워크가 중요해. 박프로는 뭐랄까? 좀 튄다고 할까? 튄다.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지훈의 가슴에 꽂혔다. 그의 피부색, 그의 머리카락, 그의 존재 자체가 이 조직에서는 튀는 것이고 그것은 곧 결함과 동의어였다. 유쾌하고 사교적이었던 그의 성격은 반복되는 이런 순간들 속에서 점차 닳아 없어지고 있었다. 내면의 자존심이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그는 가까스로 표정을 관리하며 되물었다. 제가 팀워크를 해친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김 부장은 지훈의 말을 가로막으며 손을 저었다.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마저 감돌았다. 그 미소는 지훈에게 어떤 폭력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번 프로젝트는 좀 더 한국적인 감성이 필요한 프로젝트라서 말이야. 박프로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약하지 않겠어? 한국적인 감성. 지훈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한국인 아버지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살아온 그였다. 누구보다 이 땅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한다고 자부했지만 김 부장에게 그느저 검은 피부의 외국인일 뿐이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지훈은 힘없이 고개를 떨렀다. 그의 어깨 위로 보이지 않는 낙인이 찍히는 듯했다. 그날 이후 김 부장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그는 지훈에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잡무만을 지시했고 간혹 중요한 업무를 맡기더라도 불가능할 정도의 짧은 마감 기한을 주거나 사소한 실수를 트집잡아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다. 회의 시간에는 의도적으로 지훈의 발언을 무시하거나 그의 의견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동료들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지훈을 쳐다봤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를 변호해주지 않았다. 각자의 안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김 부장의 권위 앞에 침묵하는 것이 이 조직의 생존 방식이었기 때문일까? 지훈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한때 동료들과 웃고 떠들던 셔틀버스 안에서도 그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어렵사리 잠이 들면 김 부장의 비웃는 얼굴이 악몽처럼 나타났다. 식욕도 사라졌고 한때 그의 눈을 반짝이게 했던 코딩 작업마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다.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수모를 견뎌야 하는 현실이 납득되지 않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분노를 표출할 대상도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그는 거대한 벽 앞에선 무력한 개인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인사팀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작은 희망을 품고 찾아간 그곳에서 그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인사팀장은 애매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권고사직 통지서였다. 표면적인 이유는 조직 개편 및 업무 효율성 증대였지만 그 이면에 김 부장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모를 리 없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였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인사팀장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위로 같지 않은 위로의 말들을 들었다. 박프로, 그동안 수고 많았네. 회사가 어려운 결정을 내린 점 이해해 주길 바라네. 자네 능력이라면 어디 가서든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인정. 그 말이 공허하게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이기도 전에 튀는 외모라는 이유로 꺾여버린 날개를 가진 새였다. 회사를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그를 비웃는 듯했다. 그의 손에는 몇 건의 코딩 서적과 작은 개인 물품이 담긴 상자만이 들려 있었다. 한때 그의 꿈과 열정이 담겨 있던 그곳을 그는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실직 후 지훈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낮에는 좁은 다세대 주택방 안에 틀어박혀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고 밤에는 술로 괴로움을 달랬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다. 간혹 면접을 보게 되더라도 면접관들은 그의 실력보다는 외모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 생활은 어렵지 않으세요? 우리 회사 분위기가 좀 보수적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와 같은 질문들은 교묘하게 포장된 차별의 언어였다. 심지어 어떤 면접관은 대놓고 우리 고객들이 좀 놀랄 수도 있겠는데 라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절망감은 지훈을 깊은 늪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자신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거부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에게 전화해 힘든 내색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타국에서 자신을 걱정하실 어머니에게 짐을 지워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반복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삼켰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길을 걷다 우연히 대학 시절 알고 지냈던 선배 이수진 변호사의 사무실 간판을 보게 되었다. 인권 변호사 이수진 법률사무소. 작은 간판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다.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고 또다시 거절당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그를 사무실 안으로 이끌었다. 이수진 변호사는 몇 년 만에 만난 지훈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녀는 지훈의 어두운 표정과 수척해진 모습을 보고 무언가 힘든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지훈은 수진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김영민 부장의 악의적인 괴롭힘, 부당한 해고, 그리고 구직 과정에서의 차별까지. 그의 이야기는 두서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과 절망은 고스란히 수진에게 전달되었다. 수진은 지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고 눈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지훈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씨, 정말 힘들었겠네요. 이런 일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수진의 진심 어린 위로에 지훈은 또다시 울컥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해준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수진은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 씨, 포기하지 말아요.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예요. 김영민 부장이나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묻어버린다면 지훈 씨는 평생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수지는 법적 대응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증거 수집의 중요성, 회사의 조직적인 대응 가능성, 그리고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까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훈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선택은 지훈 씨의 몫이에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지훈 씨를 지지할 겁니다. 만약 싸우기로 결심한다면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도울게요. 수진의 말은 지훈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누군가는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절망의 늪에서 그를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두려움과 망설임이 그의 발목을 잡았지만 이대로 억울함을 가슴에 묻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그를 사로잡았다. 자신의 빼앗긴 자존감을 되찾고 싶었고 김영민 부장의 그 오만한 얼굴에 정의의 철퇴를 내리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되고 싶었다. 지훈은 결심했다. 그는 다시 이수진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절망 대신 작은 분노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변호사님, 저 싸우겠습니다.
수지는 지훈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결정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어요, 지훈 씨.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게 지훈의 길고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과제는 증거 수집이었다. 김영민 부장의 차별적인 발언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다. 지훈은 과거 회사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프로젝트 관련 문서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김 부장은 워낙 교묘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 중에는 지훈의 실력을 인정하고 안타까워했던 최민준도 있었다. 민준은 지훈의 연락을 받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지훈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회사에 밉보일까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지훈아, 내 심정은 이해하지만 알잖아. 김 부장 그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야. 괜히 엮였다가 나까지 불이익 당할까봐 겁나. 민준의 솔직한 말에 지훈은 씁쓸함을 느꼈지만 그를 원망할 수는 없었다. 현실의 벽은 그렇게 높고 단단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연락을 취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대부분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연락을 피했지만 몇몇은 익명을 전제로 지훈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해주거나 간접적인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보내주기도 했다. 작은 희망의 불씨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이수진 변호사는 지훈이 모아온 자료들을 검토하며 법적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동시에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공론화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김영민 부장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사회적 평판에 매우 민감해요. 법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의 부도덕한 행위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김영민 부장과 회사 측도 지훈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발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을 불만을 품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전 직원으로 매도하며 오히려 지훈의 업무 태도와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헛소문을 퍼뜨렸다. 심지어 지훈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도록 업계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다. 지훈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다. 거대한 조직과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졌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이 싸움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혹시 나 때문에 수진 변호사님이나 도움을 준 동료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지훈의 마음은 수없이 흔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최민준이 보낸 것이라며 익명의 메일 하나를 전달해 주었다. 메일에는 짧은 음성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영민 부장이었다. 과거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동료들에게 지훈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지훈 그 친구 말이야.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어쩔 수 없어. 우리 고객들이 걔 얼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검둥이가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적당히 구슬려서 내보내야지 별 수 있나.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지훈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다. 김 부장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수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지훈 씨, 이건 정말 엄청난 증거예요. 이 녹음 파일만 있다면 김 부장은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지훈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이 녹음 파일을 공개했을 때 닥쳐올 후폭풍이 두려웠다. 김 부장은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민준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었다. 그는 수진에게 민준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을 털어놓았다. 수진은 지훈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증거 사용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지훈과 수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법정에서만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언론에 먼저 제보하여 사회적 이슈로 만들 것인가? 수진은 후자가 김 부장에게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지만 그만큼 지훈 자신도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부담감이 있었다. 지훈은 밤새 고민했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세상에 공개되고 온갖 추측과 악플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선다면 김 부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갈 것이고 자신은 평생 패배감과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받을 것이라는 생각 또한 그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결심을 굳혔다. 그의 눈에는 밤샘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저 결심했습니다.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김영민 부장의 만행을 폭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을 넘어선 용기가 담겨 있었다. 이수진 변호사는 지훈의 결정을 존중하며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 기자와 접촉했다. 며칠 후 한 유력 시사 프로그램에서 박지훈의 사연이 심층적으로 다뤄졌다. 프로그램에는 지훈의 인터뷰와 함께 최민준이 제공한 결정적인 녹음 파일, 그리고 김영민 부장의 차별적인 행위를 뒷받침하는 여러 간접 증거들이 공개되었다. 방송이 나간 후 파장은 엄청났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김영민 부장에 대한 비난과 박지훈에 대한 응원의 글로 들끓었다. 인종차별 직장 상사, 현대판 노예주 등 자극적인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지훈이 근무했던 회사의 홈페이지는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글로 마비되었고 불매운동의 조짐까지 보였다. 처음에는 지훈의 폭로를 개인의 불만 표출 정도로 치부하려던 회사 측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비난 여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회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김영민 부장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 해제 및 진상조사 착수를 약속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원회가 열려 직장 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지훈은 하루아침에 세상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의도를 의심하거나 심지어 그의 외모를 비하하는 악의적인 댓글들도 적지 않았다. 그는 애써 그런 반응들을 외면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린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김영민 부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미 그의 사회적 평판은 바닥으로 추락한 뒤였다. 그가 쌓아 올렸던 화려한 경력과 인맥도 속수무책이었다. 한때 지훈 앞에서 오만하게 권력을 휘두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몇 달 후 노동위원회는 지훈의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사에는 지훈에 대한 정식 사과와 함께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김영민 부장은 회사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결국 해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법적인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사회적으로 받은 심판은 그 어떤 법적 처벌보다 무거웠다. 지훈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완전한 승리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씁쓸한 구석이 있었지만 분명 작은 변화는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세상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트라우마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싸움이 끝난 후 지훈은 한동안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일원이었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아가야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다. 자신과 같이 소리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소수자들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수진 변호사는 그런 지훈에게 인권단체에서 활동해 볼 것을 제안했다. 지훈 씨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훈 씨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훈은 수진의 제안을 받고 한참을 생각했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고통을 통해 성장했고 그 성장통은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훈은 작은 인권단체의 상근활동가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 내 차별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그의 피부색과 곱슬머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불안감 대신 따뜻한 연대의식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가끔 길에서 김영민 부장과 비슷한 인상의 중년 남성을 마주칠 때면 여전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훈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열린 다문화 축제에 참여했다. 다양한 피부색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그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아직도 세상은 불공평하고 차별은 존재하지만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보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랐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려 했다. 그의 얼굴에는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높았다. 지훈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김영민 부장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었다. 김 부장은 해고된 후에도 지훈에 대한 앙심을 품고 뒤에서 그를 괴롭힐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과거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지훈이 활동하는 인권단체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후원을 끊도록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 지훈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깊은 절망감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수진 변호사와 단체 동료들이 그의 곁을 굳건히 지켜주었고 오히려 이런 방해 공작은 지훈의 활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훈은 단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과거 자신처럼 직장 내 차별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국적이나 성별,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아파하며 지훈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결코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였다. 그는 단순한 상담 활동을 넘어 직장 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고 거리 서명 운동에도 앞장섰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법안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여전히 그의 외모를 문제 삼거나 그의 의도를 왜곡하는 시선들이 존재했다. 왜 한국 사람이 한국법을 만드는데 외국인처럼 생긴 사람이 나서냐는 식의 비아냥거림도 들어야 했다. 그럴 때마다 지훈은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쉽게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한국인이며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시간이 흘러 지훈의 노력은 작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그가 참여했던 차별금지법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완벽한 법안은 아니었지만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법안 통과 소식을 들은 날 지훈은 이수진 변호사와 동료들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싸워온 모든 이들의 승리였다. 지훈은 자신의 삶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다. IT 개발자로서 코드를 짜던 삶도 의미 있었지만 지금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삶 또한 그에게는 큰 보람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피부색이나 외모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해주고 그의 이야기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특별한 정체성이 되었다. 몇 년 후 지훈은 작은 강연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청중들이 앉아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저는 한때 제 모습이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오해와 차별을 겪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용기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학생이 그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큰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우는 학생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작은 날갯짓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바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한번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는 여전히 서울의 한복판을 걷고 있었다. 변함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 속에서 그는 여전히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김명민 부장과의 악연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를 더욱 강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는 그 상처를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그 자체로 승리자였다. 세월이 흘러 지우는 이제 인권운동 분야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 되었다. 그가 관여했던 차별금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조금씩 더 실효성을 갖춰가고 있었고 그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희미해졌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그의 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김영민 부장이었다. 그는 몇 년 전 해고된 이후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를 거듭했고 건강까지 악화되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지훈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지훈은 복잡한 심경으로 그와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김영민은 과거에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병색이 완연한 노인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지훈을 보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박지훈 씨, 아니 박 선생님,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있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연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허탈감까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염치 없지만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김영민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지훈에게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얼마 되지 않는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박 선생님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돈은 제 진심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지훈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김영민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진심으로 후회하십니까? 김영민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후회합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당신의 그 슬픈 눈빛이 잊히지 않습니다.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응어리져 있던 분노와 슬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김영민의 사과가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진심이 아닐지라도 이렇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약속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저에게 했던 것과 같은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김영민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은 없었다. 그의 용서는 아니었지만 어쩌면 이해의 시작일 수도 있었다. 과거의 악연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더욱 자신의 일에 매진했다. 김영민과의 만남은 그에게 인간의 나약함과 변화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완벽한 정의는 아닐지라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은 한 개인의 삶을, 그리고 어쩌면 작은 세상의 일부를 바꿀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평화로워져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싸움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편견과 무관심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은 평생 계속될 것이라는 것도. 어느덧 은퇴할 나이가 된 이수진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을 지훈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훈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심을 알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는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법과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얻게 된 셈이었다. 그의 사무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분주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풍경 속에는 수많은 박지훈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을 터였다. 지훈은 그들을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의 꿈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이 도시의 한 구석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검은 피부와 곱슬머리는 이제 그에게 자랑스러운 훈장이자 소리 없는 연대의 메시지였다. 그는 서울의 이방인이 아니라 당당한 주인 중 한 명이었다. 지훈이 이수진 변호사의 사무실을 물려받아 새로운 형태의 인권지원센터로 확장한 지 몇 해가 지났다. 센터는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직업교육,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차별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지훈은 대표로서 센터 운영 전반을 책임지면서도 여전히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센터에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과거 지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 참여하는 선순환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민준도 주말마다 센터에 나와 IT 기술 교육 봉사를 하며 지훈에게 힘을 보탰다. 그는 과거 자신의 소극적인 태도를 반성하며 이제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했다. 어느 날 센터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익명이었지만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영민 전 부장이 몇 년 전부터 한 작은 무료 급식소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편지의 말미에는 김 부점장이 남긴 짧은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다. 박지훈 선생님께 염치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얼굴을 보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지훈은 편지를 읽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김영민, 그 이름은 여전히 그의 가슴 한구석에 희미한 통증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통증은 과거의 격렬한 분노나 증오가 아니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지훈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김영민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병실에 누워있는 김영민은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은 그가 겪었을 고통의 시간을 짐작하게 했다. 그는 지훈을 보자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지훈은 손짓으로 그를 만류하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민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지훈이 담담하게 말했다. 김영민은 한참 동안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평생 죄인입니다. 선생님께 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많은 분들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죄를 갚고 싶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지난 일은 이제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겠지요. 김영민은 지훈의 말에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의 울음 속에는 평생 짊어지고 온 무거운 죄책감과 함께 어쩌면 아주 작은 구원의 빛을 발견한 안도감이 섞여 있는 듯했다. 며칠 후 김영민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고 지훈은 익명으로 작은 조의금을 보냈다. 그것으로 그들의 길고 질긴 악연은 완전히 끝이 났다. 지훈은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뒤늦은 참회가 남긴 깊은 여운을 안고 돌아설 뿐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지훈은 센터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는 김영민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어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사랑과 연대라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배우고 있었다. 센터의 벽에는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다. 지훈이 처음 서울에 와서 느꼈던 이질감과 소외감은 이제 그곳에 없었다. 대신 서로의 다름을 축복하고 함께 어깨동무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어느덧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지훈은 센터 창가에 서서 분주한 서울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예전에 그가 일했던 IT 회사의 빌딩도 보였다. 이제 그 빌딩은 그에게 아픈 기억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길의 한 이정표처럼 느껴졌다. 그의 옆으로 젊은 활동가 한 명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대표님, 오늘 새로운 상담 신청자분인데 대표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고 그의 존재는 그 자체로 희망의 증거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불안한 눈빛의 젊은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다. 그의 새로운 이야기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 아래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힘차고 의미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3D998 Total Characters 2778892 센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지훈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국제인권 포럼에 초청받아 연설을 하기도 했고 그의 활동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여러 나라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개인 박지훈이 아니라 차별에 맞서는 용기와 연대의 상징적인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은 여전히 겸손했고 매 순간 자신을 낮추려 노력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단지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았던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수많은 평범한 영웅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며 그들의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였던 이수진 변호사가 있었다. 그녀는 은퇴 후에도 센터의 고문 변호사로서 지훈에게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었다. 최민준 역시 IT 전문가로서 센터의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있었다. 한때 방관자였던 그는 이제 적적인 참여자로 변해 있었다. 어느덧 지훈에게도 흰 머리가 눈에 띄게 늘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보다 더욱 깊고 따뜻해져 있었다. 그는 센터 옥상에 작은 정원을 가꾸며 그곳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정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들이 서로 어우러져 자라고 있었다. 마치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처럼. 하루는 한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지훈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왜 피부색이 우리랑 달라요? 그래도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지훈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색깔의 꽃이 있단다. 빨간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하얀 꽃도 있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피부색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마음속에 어떤 색깔의 꽃을 피우고 있느냐 하는 거란다. 선생님은 너처럼 예쁜 마음의 꽃을 가진 사람들을 아주 좋아한단다. 아이는 지훈의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다. 그 순수한 미소는 지훈에게 그 어떤 찬사보다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었다. 그는 종종 과거를 회상했다. 김영민 부장의 차가운 눈빛, 동료들의 외면, 홀로 견뎌야 했던 절망의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더 이상 그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다. 상처는 아물어 흉터를 남겼지만 그 흉터는 그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워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어느덧 해질 윷, 지훈은 센터 창가에 서서 붉게 물드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그가 후원하는 장학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 유명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지훈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차별과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그는 그 희망을 믿었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젊은 지훈의 얼굴에는 아직 세상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순수함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는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생각했다. 어머니가 지금의 자신을 본다면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거라고.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도시의 불빛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지훈은 그 불빛들 하나하나에 담겨 있을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었다. 그의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고 그의 발걸음은 내일을 향해 멈추지 않을 터였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 도시, 이 사회에 던지는 울림 깊은 메시지였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지훈은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가 설립한 인권지원센터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시민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고 그의 뒤를 이어 젊고 유능한 활동가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었다. 지훈은 명예이사장으로 물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센터에 나와 젊은 활동가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가끔씩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기꺼이 응했다. 그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눈빛만 여전히 총명하고 따뜻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을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봄날, 센터에서는 지훈의 삶과 활동을 조명하는 작은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열렸다. 시사회에는 그동안 지훈과 인연을 맺었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수진 변호사도 휠체어에 의지한 채 참석했고 이제는 중년이 된 최민준도 가족들과 함께 자리를 빛냈다. 지훈이 후원했던 장학생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로 성장하여 그의 곁을 지켰다. 다큐멘터리는 지훈이 젊은 시절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차별에 맞서 싸워온 그의 용기 있는 여정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영상 속에서 젊은 지훈이 눈물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장면에서는 많은 관객들이 함께 눈시울을 붉혔고 그가 마침내 김영민 부장의 사과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면에선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상영이 끝나고 지훈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우렁차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깊이와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삶이 이렇게 많은 분들께 기억되고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하게 머물렀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했고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려 애썼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아픔은 결코 그 사람만의 아픔이 아니며 한 사람의 용기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가지고 객석으로 퍼져나갔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리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작은 불씨들이 있다면 저는 감히 희망을 가져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어려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사회가 끝나고 그는 센터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꾼 작은 꽃밭 앞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의 삶도 이제 저 노을처럼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두렵거나 슬프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충만함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곁으로 한 젊은 활동가가 다가와 조용히 어깨를 감쌌다. 대표님,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고맙네. 하지만 이제는 자네들 차례야.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게나. 젊은 활동가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그의 눈빛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꺼지지 않는 열정과 희망.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 불빛들처럼 그의 삶도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들의 시작을 알리며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었다. 그의 정신은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가 변화시키려 노력했던 이 세상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터였다. 그는 눈을 감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총총했다. 지훈의 삶은 그의 육신이 다한 후에도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가 설립한 인권지원센터는 그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펼쳐나갔고 박지훈 인권상이 제정되어 매년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는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렸고 젊은 세대들은 그의 삶을 통해 인권의 소중함과 사회 정의의 의미를 배우고 있었다. 최민주는 지훈이 떠난 후에도 센터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종종 센터 옥상 정원에 올라 지훈과의 추억을 떠올리곤 했다. 지훈이 심었던 꽃과 나무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자라고 있었고 그곳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주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민주는 지훈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 연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힘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지훈이 삶으로 보여준 가르침이었다. 이수진 변호사 역시 지훈의 뜻을 기리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센터에 기부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와 지훈의 오랜 우정과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은 많이 변했다. 과거 지훈이 겪었던 노골적인 인종차별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형태의 차별과 편견은 존재했고 그에 맞서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지훈의 이야기는 그런 싸움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센터에서 열린 박지훈 인권상 시상식. 올해의 수상자는 한 다문화 가정 출신의 젊은 영화 감독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차별과 아픔을 진솔하게 담아낸 영화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어릴 적 박지훈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고 영화 감독의 꿈을 꾸었습니다. 선생님처럼 저도 제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작은 울림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 상은 제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아파하고 있을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연대의 정신을 이어받아 저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객석에선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지훈의 정신은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져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수상자인 젊은 감독은 센터 옥상 정원을 찾았다. 그는 지훈이 생전에 앉아있던 벤치에 조용히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박지훈 인권상 트로피가 들려 있었다. 그는 트로피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오래전 지훈이 느꼈을 고독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는 듯했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지훈의 영혼이 그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전설이 되어 서울의 밤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었다.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아름다운 서사시였으며 그 서사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갈 것이었다.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꿈, 그 꿈은 지훈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투쟁기를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듯 그의 삶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용기를 선사할 것이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의 정신은 살아 숨쉬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